헌법재판소는 어제와 오늘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일부 형사재판이 사실상 멈춰선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4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청구했으며 주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자동 배당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형사치해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별도 지정 없이 연기하는 추후 지정을 했고, 오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헌재의 수건을 이재명 정부에서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배당을 해 논란을 잠식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법원도 무기한 연기를 한 만큼 해당 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관련해 정치권에서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겨냥하는 거거든요. 새 특검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부를 겨냥하는 거지만 네.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는 이번에 사이드로 가서 붙었던 추가적인 수사 대상들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제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추경호라든지 뭐 윤상현이라든지 뭐 나경원이라든지 뭐 신동욱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국민들이 확인했었던 내란 동조 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줄줄이 딸려 나올 자당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거기에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하는 거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하고 이제 명태균에 대한 수사거든요. 사실 뭐 김건희는 다른 걸로도 어차피 깜빵에 가겠지만 명태균하고 건진법사는 이게 곧 국민의힘 내부에 오래 묵어 있었던 공천 비리, 공천 카르텔 이런 거를 이제 들춰내는 게 될 수 있어서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호를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뭐 윤한홍이나 이름들이 이미 거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딸려 들어갈 가능성.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치 무풍지대처럼 안심하고 있었던 TK, PK 지역의 이른바 지주 형태의 그 이제 국회의원들 줄줄이 딸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몸통은 역시 윤석열이지만 마찬가지로 수사 외압을 행사할 때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작동했었던 카르텔이 있습니다. 주진우를 비롯해서 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간 인간들 몇몇 있거든요. 줄줄이 또 딸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50명?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13일에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새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라는 얘기고, 제 추측으로는 지금 원내지도부가 단독 결정 못 하거든요. 아마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돼서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뭐 사법부하고 각세운 거를 조금 뭐 시간을 두면서 이제 천천히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짐도 지금 아사리판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당의 대선 경선 직후 불거진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감사권 발동과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9월 초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등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친윤석열계 주류에서 시한부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가장 큰 대선 참패 원인이 탄핵 반대와 윤석열 비호로 일관한 데 있다는 자명한 사실조차 친윤계 다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탄핵 찬성파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극렬 지지층 눈밖에 나지 않아야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권을 잡아 영남, 강남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 완전히 망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